지금 저희가 제4차 표준보육과정 의사소통 영역 중 이제 2세, 만 2세 아이 의사소통 영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2세 의사소통. 교사는 2세 영아가 일상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상대방에게 표정, 몸짓, 말로 의사를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격려하고 영화가 읽고 쓰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그림과 사물의 상징이 담긴 인쇄물 등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과 이야기에서 자유로운 상상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 2세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와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한다.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한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기고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지며 책과 이야기의 재미를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듣기와 말하기에 있어서는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요.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말하는 것. 1세랑 다른 점, 1세랑 다른 점은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말하는 거죠. 1세는 아직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지만 만 2세서부터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에 있어서는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그리고 책과 이야기, 즐기기에 있어서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고요. 말놀이와 이야기의 재미를 느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범주, 듣기와 말하기 내용에 있어서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라는 것은 2세 영아가 상대방의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들으며 상대방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고요. 다양한 말과 소리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라는 것은 2세 영아가 상대방의 말 혹은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며 자신의 느낌,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경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2세 영아가 표정과 몸짓의 비언어를 포함하여 단어 혹은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서 상대방과 소통하는 경험을 하는 내용이고요.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말한다라는 것은 2세 영아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말하는 경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영화 경험의 실제 첫 번째로서는 서우의 이야기예요. 자, 서우가 괜찮아 동화책의 고슴도치를 가리키면서요. 따거, 고스 라고 말을 했어요. 아직 고슴도치라고 말을 정확하게 못해서 아떠, 아따거 고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책장을 넘기자 얼룩말과 타조가 나와요. 이때 지켜보고 있던 교사가 서우야, 타조처럼 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해 줬어요. 그랬더니 서우가 응, 타조 이러면서 다리를 쭉 뻗는 거예요. 사진과 같이.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리가 짧아서 못 뛰겠어. 이러자 서우는 일어나서 다리를 길게 뻗으며 아니야. 그리고 타조 흉내를 내며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자, 2주 후 서우는 떤땡님 아직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땅어 배 이랬어요. 이 말을 들은 교사는 서우가 상어랑 배 그렸어? 그랬더니 서우가 아이 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사가 상어랑 뱀 이름 적어줘야지. 그리고 서우가 다시 그림을 그려요. 교사는 하트야? 서우는 아니 땅어. 교사는 상어 입은 서우는 이렇게 지적이면서 여기 콕콕 찍어 그림을 그려줍니다. 서우는 25개월 영아예요. 여기서 영아의 경험 우리가 살펴보면 서우는 그림책의 그림을 가리키고 단어로 말하였고요.
서우는 타조처럼 움직일 수 있냐는 교사의 말을 듣고 타조의 긴 다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 발을 뻗어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서우는 교사의 요구를 듣고 타조처럼 다리를 길게 만들기 위한 한 손을 책상을 짚고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잡고 발을 뻗은 거죠. 그래서 서우는 상어와 뱀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명명하였고요. 교사가 뱀을 배라고 하자 다시 뱀으로 들리도록 소리를 조절하면서 말하였어요. 서우는 그림을 그려 자신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말하였고 상어 입을 그리는 등 교사의 요구를 그림으로 그려 반영하였습니다. 서우는 교사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단어로 말하고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하는 소통의 모습을 보였고요. 3개월 후 서우는 교사의 요구에 따라 반응하는 소통의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서우는 그림책에 있는 타조의 움직임을 표현하며 관심을 가진 거죠. 이런 경험을 한 거고 이런 경험이 만 2세에 의사소통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호작용의 모습이었어요. 2세 영화의 경험의 실제 두 번째로 거미줄 놀이입니다. 영화들이 풀을 이용하여 만들기를 하다가 교사에게 풀이 손에 자꾸 묻고 풀이 없어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풀 대신 물레방아 테이프를 제공하였으나 영화들은 테이프를 잡고 틀을 돌리는 것을 어려워하였어요. 그래서 교사는 영화가 투명 테이프를 책상에 붙이는 모습을 본 후 손으로 쉽게 찢어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테이프를 제공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찰했고 아이들의 불편을 아이들이 더 잘 놀게 하기 위해서 풀에서 물레방아 테이프로 물레방아 테이프에서 투명 테이프로 그리고 그 투명 테이프가 잘 안 되니까 어디까지? 종이 테이프까지 이렇게 변형하면서 제공하였어요. 영화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종이 테이프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놀이를 합니다. 주영이는 그 테이프를 보면서 이건 바퀴야. 아니 동그라미야. 여주는 이건 공룡알이에요. 테이프로 만들었어요. 하일이는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자기 각자 그냥 테이프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 연호는 이거 봐봐 네모예요. 그리고 태연이는 선생님 이거 고래예요. 아이가 바닥에 이제 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아들은 종이 테이프를 바닥에 붙이고 놀이를 시작한 거죠. 교사는 칙칙폭폭 땡. 주영이라는 아이가 옆에서 나도 걸을래. 칙칙폭폭. 그랬더니 옆에 있던 유찬이가 선생님 기다려요. 나 아직 안 탔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림이가 이건 길이야. 연호야 일어나서 걸어봐. 또 옆에 있던 연호가 응 이건 거미줄이야. 우리 거미줄을 걸을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했고 선생님이 그 테이프에 또 붙이면서 칙칙폭폭 땡 이런 이야기를 하자 아이들이 또 기차놀이가 되고 또는 테이프에 거미줄 놀이가 되고 이렇게 지금 막 다양하게 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닥에 종이 테이프를 붙이던 영아들은 우연히 의자와 책상을 발견하고요. 종이 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준이가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하면서 이제 테이프를 이렇게 공간을 띄어서 붙이기도 하네요. 또 연호는 나 봐봐 지나가 볼게. 그 다음에 소연이가 이번엔 내 차례야 하면서 본인들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그 테이프에 지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와 책상 대신 상자를 제공하여 영아들은 집을 상상하기도 하며 거미줄 놀이를 다시 이어가요. 일단 유림이가 우와 우리 집이에요. 옆에 있던 태연이가 이거 너무 높아 끊어질 것 같아. 유찬이도 거미줄 밑으로 이렇게 거미줄 놀이로 이제 확장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가지고 거미줄 놀이까지 이어지는 그런 활동을 보면서 영화 경험의 이해 살펴보면 영아들은 풀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교사에게 말로 표현하였어요. 그리고 영아는 바닥에 종이 테이프로 공룡알 등을 만들고 테이프를 붙이면서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말로 표현하였어요. 영아들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였고요. 테이프를 바닥에 붙이면서 또래에게 거미줄 놀이를 말로 제안하였어요. 그리고 책상과 상자에 테이프를 붙이면서 줄을 넘고 줄 아래로 기어가며 놀이하는 방법을 상대방에게 말과 몸짓으로 알려주었고요. 자신의 행위와 생각을 말로 표현하며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영아는 종이 테이프를 바닥에 붙여 거미줄로 상징화한 후 걷기를 시도하였고요. 종이 테이프를 책상에 붙여 높이가 생기자 영아들은 기어가기, 넘어가기 등을 하며 이동 운동을 시도하였습니다. 영아는 종이 테이프로 표현된 다양한 형태를 또래와 함께 상상하고 놀이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된 거죠. 자, 이때 교사 지원 한번 볼게요. 교사, 공간, 자료, 상호작용. 세 가지로 공간, 영아가 종이 테이프를 교실 바닥에 붙이거나 책상에 붙이는 것을 허용하였고요. 책상과 의자 등을 자유롭게 옮기며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 자료의 지원은 영아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물레방아 테이프, 종이 테이프로 자료를 바꾸어 제시하여 영아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 영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상자를 제공하였고 영아들이 자유롭게 상자 테이프를 붙이고 연결하며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어요. 자료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보면 영아가 자유롭게 고유한 방식으로 테이프로 모양을 만드는 것을 인정하였고요. 영아에게 놀이를 제안하며 함께 놀이한 것, 종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놀이를 변형, 만들기, 고래 만들기, 거미줄 놀이, 테이프를 넘고 아래로 기어가기 이렇게 변형되는 그런 영아 놀이 방식을 존중하며 아이가 놀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거죠. 제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로 되어져 있는 것은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인정도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 그리고 영아 방식대로 놀이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뭐다? 존중하며 이런 글도 상호작용 안에, 일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더 표시를 했습니다. 자, 내용 범주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에 대한 내용은 주변에서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인데요. 이것은 2세 영아가 주변 인쇄물에 그림이나 표지판, 상표와 같은 상징, 자신의 이름과 같이 친숙한 글자에 관심을 가지며 상징 읽기를 시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라는 것은 2세 영아가 다양한 쓰기 도구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끼적이며 이를 상징화하며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즐기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영아 경험의 실제로서 어떤 소방차를 좋아하니 주제인데요. 점심을 먹은 후 현서가 어떤 소방차를 좋아하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승윤이가 현서야 내가 읽어줄게. 현서도 그럼 같이 볼까? 민재도 나도. 그래서 셋이 모여 책을 함께 읽는 거예요. 승윤이는 이건 대장차야. 맨 앞에서 가지? 현서는 이건 여기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승윤이가 이건 소방 헬리콥터. 민재는 옆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서와 함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림을 살펴봅니다. 다음 날 지호는 소방차 책을 가져와 소방차 사진을 찾아 펼쳤어요. 지호는 연습장을 가져온 뒤 말을 해요. 지호 소방차 그릴래? 그러고는 빨간 색연필을 꺼내고 연습장을 펼치면서 어디에 그릴지 적당한 곳을 찾습니다. 지호는 책에 있는 소방차를 한번 보고 나서 연습장을 보면서 끼적이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도 따라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경환이가 그러한 예이죠. 경환이도 소방차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옆에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럼 경환이가 그려볼래? 그랬더니 경환이가 싫어. 선생님이 해줘. 선생님이가 해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럼 우리 같이 그려볼까? 하고 교사가
끼적인 흔적 위에 경환이가 더 끼적이며 이제 말을 하는데 물이 윙윙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아이가 끼적이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충 그려주신 거죠. 끼적이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끼적이기 위해 아이가 물이 윙윙 나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교사는 현서의 말을 그대로 글로 옮겨주었어요. 현서는 교사에게 자신의 끼적이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현서가 이건 펌프차야. 펌프차로 불을 끄는 걸 도와주는 거야. 이건 사이렌. 그래서 교사가 이건 하고 이제 다른 거를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현서가 이건 물탱크. 여기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 거고 이건 연결하는 호수. 이건 바퀴들이야 하고 이제 막 자기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교사가 물탱크 차구나. 자세하게 그렸네. 그럼 맨 아래에 있는 이건 뭐야? 그랬더니 현서가 이건 주차장이야. 다른 소방차들도 출동해야 해. 이러면서 선생님이 아이가 영아가 그린 그림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글로 또 옆에다 막 이렇게 써주신 거죠. 물어보면서. 자, 영화 경험의 이해를 봅시다. 승윤이 현서는 상대방의 질문을 듣고 소방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나 자신이 표현한 것을 말하며 소통하는 경험을 가졌고요. 경환이는 교사의 질문을 듣고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말하였습니다. 영화들은 소방차 책에 나오는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읽었고요. 영화들은 소방차 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방차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상징화하여 상상하며 의도적으로 끼적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지호, 경환, 형서는 소방차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소방차를 끼적이기로 표현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경험하였고요. 현서는 소방차에 대해 반복적으로 탐색하기를 즐겼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루어진 거죠. 자, 소방차에서 교사 지원을 보면 자료 1과 상호작용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료에 있어서는 영아들이 옆반에서 가져온 소방차 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소방차 사진 자료를 제공한 거. 일과에 있어서는 바람을 주제로 일과를 구성하였으나 영아들이 소방차에 관심을 보이자 소방차 이야기를 일과에 포함하여 운영한 거. 세 번째로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영아의 요구에 반응하고 영아와 함께 끼적이기를 하며 영아의 끼적이를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영아가 끼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아가 표현한 것을 그대로 글자로 옮겨 써 주었고요. 그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글자를 적어 주었습니다. 영아의 끼적이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영아가 편안하게 끼적이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한 거죠. 자, 예전에는 교사가 준비된 내용을 하는 거였다면, 교사의 계획, 실행, 평가였다면, 4차 표준 보육 과정에서는 어떤 거예요? 내가 계획했더라도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료, 일과 상호작용을 변형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거 도깨비 뿌리잖아 라는 경험의 실제입니다. 소민이가 평소 머리를 빗을 때 부르던 노래를 하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머리, 내려가는 머리, 빙글빙글 돌려서 도깨비 뿔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소민이가 노래를 반복하며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일준이가 가까이 와서 묻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수민이가 이거 도깨비 뿔이잖아. 머리를 예쁘게 묶는 거야. 넌 남자니까 일준이는 없어. 소민이는 이렇게 예쁘지? 그랬더니 일준이가 히히 하고 옆에서 웃는 거예요. 일준이는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그림을 그리는 듯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준이가 여기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민이 그림에 뿔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민이는 모든 뿔에 색을 칠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일준이는 소민이가 그리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는 그런 상호작용이었어요.
자, 여기서 영화 경험에 의해 소민이는 도깨비 뿔 노래를 부르면서 도깨비를 그림으로 상징화하여 표현하였고요. 소민이의 그림에 관심을 보이며 말하는 일준이에게 머리를 묶는 자신의 예쁜 모습이라며 그림의 의도를 말로 설명하였습니다. 소민이와 일준이는 그림을 그려 의미를 표현하기를 즐겼고요. 일준이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민이에게 도깨비 뿔을 더 그릴 것을 말로 요구하였어요. 그래서 소민이는 일준이의 요구를 받아 그림을 계속해서 그렸고요. 두 영화는 서로의 관심과 의사를 몸짓과 말로 표현하며 친구와 의사소통을 즐겼습니다. 여기서 교사 지원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공간 및 자료, 영화가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크기의 종이를 제공한 거, 상호작용에 있어 영화가 주도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개입하지 않았고요. 이를 지켜보며 소통 과정을 기록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내가 지켜보며 소통 과정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일지에 교사 지원으로 작성하실 수 있다라는 걸로 제가 별표해 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화 경험의 실제 도깨비 책에서 늑대가 나타나다는요. 이제 다온이네요. 다온이가 여기 괴물이 생겼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리아가 진짜 생겼어. 그러니까 리아가 얘는 도깨비야. 뿔이 있어. 다은이도 도깨비다. 이렇게 호응을 해주고요. 옆에서 점토놀이를 하던 예준이가 이야기를 듣고 도깨비 뿔 머리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준이 우리 반 도깨비가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죠. 자, 교사의 도움을 받아 머리띠를 한 예준이가 도깨비 흉내를 내며 다은이와 리아에게 다가와요. 다은이도 도깨비 뿔 머리띠를 혼자 써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고 리아는 교사에게 머리띠를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예준이와 리아가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준이가 눈이 많아. 리아도 많아. 예준이는 하나, 둘, 셋. 우와, 많다. 리아도 등에 돋은 뿔을 보며 뿔이야, 뾰족해.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림책을 보면서. 그랬더니 예준이도 뾰족뾰족해. 리아도 여기가 진짜 뾰족뾰족해. 예준이는 으아! 또 예준이가 으아! 하니까 교사도 늑대다! 이렇게 이제 같이 상호작용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준이가 늑대 소리를 내며 놀이를 시작하고 영아들은 교사 뒤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늑대가 오지 못하게 하자. 준환이가 열쇠로 문을 잠그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준이가 으아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자 다은이가 도깨비 뿔 머리띠를 하고 늑대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다은이는 내가 늑대야. 내가 예준이를 멀리 가게 할게. 그런 거였던 교사와 영아는 늑대를 피해서 숨거나 물을 잠그는 척하면서 놀이를 지속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서 영화의 경험을 한번 봅시다. 다은이와 리아는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뿔이 달린 그림에서 괴물 도깨비를 상상하여 몸으로 뿔을 표현하며 책 보기를 즐겼고요. 이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던 예준이가 도깨비 뿔 머리띠를 쓰고 도깨비로 변신하였어요. 도깨비 뿔을 쓴 리아와 예준이가 그림책을 함께 보며 그림을 단서로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예준이가 무서운 소리를 내자 교사는 늑대 이야기로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예준이는 늑대 소리를 내며 자신의 역할에 더욱 열심히 하였습니다. 영아와 교사는 늑대를 물리칠 수 있는 상상 이야기 짓기를 즐겼습니다. 이런 경험이 일어난 거죠. 자, 교사의 지원 또 세 가지로 볼게요. 공간, 영아가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책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한 거, 영아가 이야기를 듣고 국놀이를 즐길 수 있는 국놀이 소품과 공간을 제공하였고 놀잇감의 이동을 허용한 거, 영아에게 다양한 놀이 공간을 제공한 거, 자료에 있어서는 영아가 국놀이를 즐길 수 있는 소품을 제공한 거예요. 도깨비 뿔모, 머리띠 같은 거.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영화가 자신의 경험, 책에서 본 이야기, 상상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 말할 때 이를 수용하고 이야기에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셨죠, 선생님이. 그리고 영화가 자유롭게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영화의 상상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번째, 재우의 이야기 듣기. 교사가 주사기를 들고 있는 재우에게 아이스크림 맛있어? 라고 노래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우는 주사기를 바닥에 던지고 배를 만지며 인상을 찌푸려요. 재우가 옷을 올려 배를 보여주며 아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재우 배 아파? 주사 맞을까? 근데 재우가 울먹이며 아파! 그런 거예요. 하며 배를 만지는 거예요. 교사는 재우의 표정이 너무 진지하여 아픈지 다시 물어보자 재우는 장난치듯 웃으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입해서 선생님이랑 역할놀이를 아주 잘했는데 오히려 선생님이 진짜 얘가 배 아파서 그러나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놀이한 거잖아요. 8개월 후 재우는 오이를 꽃지에 꽂아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재우는 뾰족뾰족해 하고 이렇게 선생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재우가 오이꽂이를 아래로 이렇게 돌리면서 해파리야. 오이 해파리. 재우는 꼬치에 오이를 꽂아 봅니다. 그래서 교사는 해파리 본 적 있어? 하고 재우에게 반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재우가 아니, 그런데 해파리 독 있어. 오이 하나가 꼬치에서 떨어지자 독이 없어졌어. 해파리 죽었다. 교사가 해파리를 살려달라고 말하자 재우는 다시 오이를 꼬치에 꽂고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짓습니다. 참 아이가 상상력이 많죠. 여기서 영화 경험의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우는 이야기를 몸짓으로 표현하며 가상놀이를 즐겼고요. 상상과 실제를 넘나드는 가상의 이야기 짓기를 즐겼습니다. 재우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변의 사물을 가작화하여 이야기 짓기를 즐겼고요. 재우는 변형된 사물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떠올리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짓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재우는 교사와 함께 상상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험을 하였고요. 영화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병원놀이를 하며 배가 아프다는 가상 상황에 따라 상상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영화는 오이와 꼬치로 자신에게 익숙한 동물인 해파리를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여기서 교사 지원을 보면 자료와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료에 있어서는 영아에게 주사기 등 병원 놀이 자료를 제공한 것, 영아가 자유롭게 탐색하며 놀이할 수 있는 매체를 이제 적당한 크기 또는 식재료, 이런 꼬치 등을 제공한 거죠.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영아가 다양한 공간에서 상상하며 이야기 짓는 것에 이제 호응한 거, 그리고 영아와 함께 상상의 이야기 짓기에 참여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우리가 표준 보육 가정 0, 2세까지 0, 1세 살펴보고 지금은 만 2세를 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누리과정에 대한 의사소통 영역을 볼 텐데요. 자,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 우리는 영유아 교수 학습 방법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어요. 영유아 교수 학습 방법,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배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거는 어린이집은 아이들은 놀이 중심이죠. 그쵸?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와서 놀면서 그것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정된 표준 보육 과정에서는 예전에는 그 놀이가 교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놀이였어요. 그러나 4차 개정된 표준 보육 과정에서는요, 아이의 놀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아이의 놀이를 들여다보고 이 놀이에서 아이들은 어떤 경험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영화 경험에 의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고 그렇게 살펴봤을 때 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고 어떤 지원을 했지? 아주 크게 한 5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시간, 공간, 자료, 상호작용, 안전 이 5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는 한 4가지 또는 3가지만 지원한 모습이 있었는데 앞으로 찾아보면서 교사는 적어도 5가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어떤 지원? 아이의 놀이를 들여다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작성하면서 내가 어떤 지원을 해주지?
우리는 놀이 지원자니까 표준보육과정에서 국가 수준에서 교사를 놀이 지원자로 명명했어요. 놀이를 지원하는 자, 교사가 어떻게 지원하냐면 잘 관찰하고 들여다보면서 시간적으로 아이가 시간을 더 원하면 시간도 주고 그 다음에 공간을 우리 예전에는 영역이 구분되어져 있다면 공간을 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늘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거는 몇 개 써, 이거는 몇 개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제한을 했다면 오히려 그냥 아이의 요구에 반응해 주는 거 재료 그 다음에 상호작용 상호작용으로 어떻게 지원했는가 그냥 들여다보면서 아이가 원치 않을 때는 안 보는 거 예, 그것도 그리고 비언어적인 상호작용도 상호작용이에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안전. 예, 안전. 이 5가지를 지원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일지에 이렇게 5가지를 쓸 수도 있고 꼭 5가지 아니어도 2가지, 뭐 3가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은 이 지금 영아 교사학습 방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린이집을 들여다본다, 어린이집에 놀이를 들여다본다 라는 입장에서 한번 같이 꼼꼼히 읽어보았고요. 그렇게 들여다볼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상호작용해야 되는 거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는 더 학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놀이가 더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즐겁게 아이가 지낼 수 있을까를 지원하는 것.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에요.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챕터 먼저 지금 보고 있어요? 2번째 챕터로서 의사소통 보고 있잖아요. 앞부분에 있어서는 뭐 봤어요? 기본생활습관과 신체 봤잖아요. 영아 1세, 2세 기본생활과 신체 봤고요. 지금은 영아의 의사소통 0에서 2세 아이들 의사소통까지 봤고 의사소통 여기까지 중간고사 보겠습니다. 네, 애쓰셨어요. 자, 5문제 풀어볼게요. 0, 1세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가 아닌 것은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관심을 가진다.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4. 일상생활에서 탐색을 즐긴다. 뭐죠? 그쵸, 4번이죠. 일상생활에서 탐색을 즐긴다는 자연탐구죠. 2번째 0, 1세 듣기와 말하기 내용이 아닌 것은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4.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듣기와 말하기였죠. 뭐죠? 그러니까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책과 이야기 즐기기. 그 내용 범주에 내용이죠. 3번째, 만 2세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가 아닌 것은 만 2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책과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말놀이와 이야기 듣기를 즐긴다. 4번이죠. 말놀이와 이야기 듣기를 즐긴다는 것은 누리과정 만 3에서 5세의 내용이죠. 4번 2세의 언어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 해당하는 범주는 보기는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내용 어떤 거죠? 1. 듣기와 말하기일까요?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일까요? 책과 이야기 즐기기일까요? 읽기와 쓰기일까요? 그렇죠? 주변의 그림과 상징이니까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표준보육과정에서 또 예전에는 읽기와 쓰기 이랬지만 이제 2세에 있어서는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듣고 말하고 읽기 쓰기 이렇게 4가지 영역이었어요.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개정되면서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이렇게 3가지 내용이 들어가져 있고 읽기와 쓰기는 예전 그런
범주였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주변에서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내용 범주 안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세 언어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 해당하는 범주는 보기는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말한다. 에서 듣기와 말하기일까요?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일까요? 책과 이야기 즐기기일까요? 읽기와 쓰기일까요?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말한다. 이거는 말한다이잖아요. 듣기와 말하기죠. 네, 1번 듣기와 말하기입니다.